제가 우리 회장님 전화를 받고 인천에서 오늘 내려왔는데 어제 제가 서울의 종로 3가 강의장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193회째 3년 반 동안 매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34년 하고 8년 전에 전역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역사 강의도 하고 또 인류 시원 문명이 이 제목도 없으니까 이상하네. 좋은 데 써놨습니다. 저기다 써놨네요. 문명은 문명인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군 장병들에게 강의도 하고 ROTC 학군단 후보생들, 대학생들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는 데서 주제넘게 역사 이야기를 하고 회장님 계시는데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저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사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대한민국이 결정적일 때 하늘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최초의 6.25 전쟁 때 최초의 도움을 받은 것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하루 전인 24일 새벽에 부산 앞바다에 북한군 특수부대를 실은 배가 나타났어요. 그 배를 우리 해군 백두산함이 격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부산으로 들어왔으면 6.25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끝났겠죠? 우리 저 어르신 계시는데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또 두 번째로 하늘이 도운 전쟁이 있어요. 그게 6월 25일부터 시작된 3일간 시작된 강원도 춘천에서 북한군 최정예 부대를 3일간 발을 묶어놓은 거예요. 춘천에서. 그래서 이 최정예 부대가 서울 밑에 있는 수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결국 8월 15일 김일성이 부산에서 축하 파티하기로 했는데 실패를 하고 낙동강에서 허브적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만나가지고 북한군이 퇴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 돼야 되는 거죠. 김일성이한테. 먹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느님이 아마 보고 계실 거야. 지금 시련을 주고 계시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하느님이 이제 포기하셨구나. 하느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구나. 이게 어디까지 가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힘도 없어, 힘아리도 없어. 그래서
군대 보내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군대 가도 군기 교육 때도 없어요. 이제 정말 영창도 없어지고 그래서 군기 잡을 수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옹야옹야 이렇게 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미래가 너무 힘들어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제 스스로도 후회도 좀 해보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외 나가보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젊은 애들이 난리예요.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 때 대한민국 외쳤던 그 기상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애들 어디 가고 커피나 타고 바리스타는 하고 있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전부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저라도 지금 저출산이 막 되고 있으니까 애를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고. 무슨 강아지를 자식이라고 이제 데리고 다니고 고양이를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출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저도 애를 좀 낳아보려고 그러니까 애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애 안 됩니다. 저 솔직하게 지금 열심히 하면 애 놓을 수 있거든요. 애 놓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안타깝고.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실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체성이 없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 뿌리도 몰라. 뿌리도. 그러다 보니 어디 가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도 안 시키고 역사 교육도 안 시켜. 역사 과목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다 보니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젊은 학생 아이들이 자기 부모, 자기 조상 이제는 산소 가는 젊은 사람 없습니다. 예. 산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그게 저는 더 안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치열하게 뭔가 각자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셨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후배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말을 들어주지도 않지. 그냥 나이 들었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 또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런 생각도 좀 하시지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도 듣지를 않아요. 같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자리를 같이 하지를 않는다. 제가 종로 상가에서 매주 강의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50, 60명씩 오시는데 거의 70대, 80대 분들이 오세요. 젊은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해도 한 번 오고 그 다음 안 와. 누구 이야기 듣기 싫다 이거지.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뭐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선생님 하시죠. 저희 형도 대학 교수를 하지만 그냥 잔대요. 오자마자 잔대요. 이렇게 깨우지도 못한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하느님이 도와주실 나라가 지금까지는 도와주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버리실까? 걱정이 솔직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흔쾌히 내려온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좀 몰라요. 모르고 열심히 지하철 타고 열차 타고 또 내려왔는데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또 인생을 또 저보다 훨씬 더 사신 분들 계속 계셔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이제 참 걱정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는 평생을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고 알리고 할 겁니다. 누가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그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저놈 때문에 또 도와줘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시도록 누군가가 하늘은 스스로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열심히 해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저거 봐라. 다 비리비리한데 저놈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네. 그거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라고 저는 평생을 하여튼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도움 안 받아도 좋아 하면서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다니고 항상 공부하고 이렇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컴퓨터 잘 몰랐어요. 근데 전역하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원문명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우주라는 게, 이 하늘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 저 몸이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세포부터 해가지고 다 제가 물질을 전부 연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까지 제가 다 공부를 해봤어요.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중에서 요만큼 아는 부분이지만 우주라는 것이 대략 138억 년 전에 빵 빅뱅으로 이래가지고 쫙 생겨가지고 지금도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영역으로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으로 팽창돼 나가고 있는 것이 우주구나. 저 하늘에 보이는 거는 그 우주 중에서 요만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요 하늘이. 그래서 낮에 보면 별이 안 보이고 밤에 보면 별이 보여요. 그래서 낮에는 별을 못 봐. 저 같은 사람을 보면 낮에 별 본다고 그래요. 제가 별이 2개니까. 저를 보고 있으면 낮에 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낮에 별 보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별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낮에 보는 하늘, 밤에 보는 하늘.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입니다. 이 우주의 큰도 안 돼요. 부분은. 그 무한대의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게 보이지도 않던 게 또 하나 더. 우주에서 보면 지구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엄마야 우리 집이 보이지도 않아. 저 인천공항 옆에 있거든요. 올라가면 우리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올라가 버리면 이제 땅도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의 존재는요 무입니다. 없을 무. 네. 이 존재가 그렇게 돼. 그런데 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 존재인 인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이거 만들어. 그리고 지금 AI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못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옛날에 그 성경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닿으려고 했다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인간이 사람이라는 이 종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우주만큼이나 무한하다. 한이 끝도 없을 정도로 그 능력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인공위성 지금 허블 망원경 가지고 우주 어디까지인지 우주를 찾아서 지금 우주의 크기를 지금 제공하는 기대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리하고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역사를 대략 그냥 뭐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한 300만 년, 뭐 500만 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가 지구에 엄청난 시련이 오는 시기에 인간이라는 인류가 태어났던 우리 창세기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긴 되는데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한 250만 년 전 그때 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기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하고 사이에 보면 파나마 운하라고 아시죠? 파나마 운하. 그 파나마가 그전에는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한 그 250만 년 전 그때 파나마 운하가 붙어버립니다. 300만 년. 파나마 운하가 붙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쪽 태평양 물하고 이쪽 대서양 물하고 이렇게 섞여야 되는데 안 섞여. 섞이지가 않으니까 대서양 물은 따뜻하잖아요. 아프리카가 있어가지고 이쪽 태평양 물은 차갑다고. 이게 안 섞이지가 않으니까 이 대서양 뜨거운 물이 북해로 올라가가지고 수증기로 돼서 증발해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니까 차가운 공기를 만나가지고 눈이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눈이 쏟아져가지고 수백만 년을 쏟아져서 쌓인 게 뭡니까? 빙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고 저 북아메리카 저 로스앤젤레스 거기 뉴욕까지 전부 빙하가 다 덮여버립니다. 그게 빙하 시대입니다. 그 빙하 시대가 오니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동식물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와. 그 밑으로 내려온 피난처가 우리 땅입니다. 38도선, 40도선 밑으로 내려와야 돼. 위에서는 절대 못 살아. 그래서 내려와서 사는 여기에 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동굴이 1,500개가 넘습니다. 그 동굴에서 살고 불 피울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기 이 땅에 인간들이 살면서 고래도 잡아먹고 전 세계에서 고래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고래를 많이 잡은 민족 손들어 그러면 없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가면 방부대 암각화에 보면 고래 사냥했던 흔적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8,000년 전의 흔적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빙하가 녹는 12,000년 전 그때부터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콩도 심고 또 벼도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농사를 지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어르신이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 흔적이 어디 있다? 충북에 가면 저 소로리에 벽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벽시가 15,000년 전 벽시예요. 박물관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15,000년 전에 농사 지었던 민족 나와봐! 이게 우리 민족이다. 이게 시온이고 이게 우리 문명이 시온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2003년도인가 그때 이게 유네스코로 탁 가고 전파가 돼가지고 한국인이 인류의 시온이다라고 저 유네스코에서도 발표도 하고 코벨 박사가 그것도 논문도 쓰고 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 이 좋은 머리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농사를 지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릇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그릇. 토기를 만드는 거야. 토기 만들고 농사 지으려면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쟁기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해가지고 본격적인 농경이 우리 땅에서 시작된다. 어디서? 여기 남한강, 충주, 청주 이 일대, 남한강 일대. 그래서 대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전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 회장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저 고향은 경상도인데 충청도 자랑 엄청 하고 다닙니다. 제가 대전시에서 상줘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예.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 소로리 벽시를 이야기하고 15,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농경을 했고 농사를 지었고 그 흔적이 다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릇을 굽고 그릇을 굽는다는 것은 불을 사용했다는 건데 불의 온도를 맞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전해져 가지고 여기 저 1960년에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죠. 육군훈련소에서 그 이 교통업 하다가 뭐가 쇠 요만한 쇠를 이렇게 소리 나는 쇠를 하나 발견했는데 동그랗게 생깁니다. 지름이 21cm. 이게 전 세계 최초로 청동 거울이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 청동 거울에 칠판이 저기 21cm입니다. 요만한 거. 우리 저 어머니들 저 손거울 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한 거야. 요만한 거. 그 21cm 청동 거울에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선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13,000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르신들 그 13,000개를 주조로 해가지고 줌을 떠가지고 그 13,000개 새기려면 줌을 어떻게 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현대과학으로 재현을 했거든요. 불과 안 돼. 근데 이게 5,0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아, 그런데 그런 게 수두룩하게 나와, 우리나라에. 그 대전 저 논산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수두룩하게 나온 거, 수두룩하게. 근데 왜 이게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냐? 공주 금강의 구석기 유물. 예, 무섭게 유물. 그래가지고 거기 저 공주 석장리. 예, 석장님. 석장리에 가면, 예. 아, 우리 어르신 저하고 좀 뭔가 좀 통하는 게 있어. 예. 통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 좀 제가 보내드릴까요? 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주 석장리가 왜 중요하냐면 대단해요. 그 계룡에서 저쪽 공주로 가는 그 도로 밑에 보면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가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전 세계 구석기 축제가 거기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구석기가 없어. 발견이 안 돼.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빙하기 때 다 죽었다니까. 예. 실제로 유럽이 빙하 두께가 3km, 3,000m가 빙하 두께였다니까요. 그러니 사람 살 수 없잖아. 지금 다 빙하가 녹았는데 예. 옛날에는 3,000m였어요. 빙하 두께만. 그러니까 수백만 년을 이렇게 이게 저 눈이 쌓이면은 쌓이기만 했죠. 빙하는 원래 눈이 쌓여서 되는 게 빙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 석장리 가면 석장리에 충남대학교 손보기 교수님이 그거를 최초에 이제 그걸 발굴을 해가지고 했는데 석장리의 구석기 유적지가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12개 문화청으로 발굴됐어요. 이게 처음에 여기서부터 바뀌지. 파면 나오고 네. 계속 나오는데 20년 넘게 그걸 발굴했어요. 파면 위에는 한 2만 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 좀 내려가면 한 5만 년 전에 이렇게 나와. 좀 내려가면 10만 년 전에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15만 년, 20만 년, 30만 년, 40만 년, 50만 년, 맨 밑에는 55만 년께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 이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전 세계에 이런 유적지가 없는 거야. 예. 그것도 충청도잖아. 예, 맞습니다. 그 금강거기에 예. 55만 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 시온 문명 아니야 이거? 저는 공주 석장리 유적지는 정말 충청도 분들이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주들한테 그저 가가지고 저 가서 사진 찍고 와갖고 그 돌을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돌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55만 년 가서 걔들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걔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뭔가 좀 뿌듯한 게 있어야 되는데 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돌은 에이 그런데 돌이 의미를 하는 게 뭐냐? 이 거울이 뭘 의미하느냐? 거울하고 오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내가 제일 예쁘지. 화장할 때만 쓰는 거울 말고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공주 석장리는 100만 년 전 구석기 유적지가 나왔잖아요. 네. 저기 평양에 가면 금옥모루. 예. 그래가지고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일본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안 나오니까 우리 그 가져가서 그거 저 묻어놨다가 파가지고 그 들통난 네. 사건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예. 막 팔리는 거지. 우리는 막 널린 게 그런 유적이에요. 하도 많으니까 그냥 다들 그냥 기와장 발로 차이고 돌 차이고 뭐 이렇게 다 옛날에 엿장수들한테 청동 그거 다 몇 바퀴 보냈다고. 그거 다 유물이에요. 그때는 뭐 몰랐지 우리가. 고속도로 공사하면서 그거 다 옛날에 다 지금 문화재청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지금 보존이 되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공주 석장리든 논산에 있는 청동기든 저 청원군 소로리에 있는 벽시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 와 너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보다 먼저 문명이 있었네? 예. 아니 저기 저 울산에 가면 그 태화강변에 방구대 암각화가 야 350점이 넘는 게 바위에다가 새겨놨는데 와 고래사냥 사진이네? 그림이네? 와 8,000년 전에 고래사냥을 했다고? 8,000년 전에 고래사냥은 개뿔도 배도 한 대 없었잖아요. 저 최초의 배가 뭐 이집트에 뭐 무슨 배니 뭐 저것도 있었는데 8,000년 전 배가 발견이 됐잖아요.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여기 창원에 가면 거기 저 창녕에 가면 거기 비봉리라는 데 있어. 그 비봉리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 배수 공사한다고 타니까 밑에 엄마 소나무 배가 나왔네. 그 배가 8,000년 전 세계 최초의 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조선 강국. 그 DNA가 이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큰 배를 지금 저기 저 삼성조선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자랑이고 이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깨가 좀 쫙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배 만드는 거 뭐 돌멩이 이야기하고 뭐 조개 이야기하면 그게 쪽팔리는 겁니까? 다른 나라는요 그거 하나 좀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고학적으로 하려고 해도 뭐 없어요. 왜냐 빙하에 다 덮여가 다 죽었는데 뭔 놈은 얼어 죽으려면 문명이야. 문명은 우리는 그때 다 살았다니까요. 50만 년 넘게 살았다니까. 예.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유전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살아왔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예.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전부 지가 잘났다고 떠들어져 있으니까 싸움박질을 하고 그런 거지. 예, 맞습니다. 너무 잘났어. 전부 하늘을 하나씩 입고 다녀. 전부 하나님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내 뒤에는 하나님이 딱 계신다 이 말이야 임마. 하나님 내가 뭐 좀 잘못해도 가서 하나님께 좀 용서하십시오 하면 하나님 용서해주는 민족이야. 그래서 전주기 명사는 고해성사 또 하고 나면 또 술 또 딱 먹고 또 내가 좀 잘못해도 내가 고해성사 또 하고 나면 또 맨 뭐 주일날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찬송하고 뭐 하나님 또 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전부 똑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자부심을 가지고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요꼬라지가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랬느냐?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우주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쫙 연구를 해보니까 이야 기가 막히네. 우리나라 땅덩어리는요 저기 북20도 인도네시아쯤에 있더라고. 3억 년 전에 이게 잠잠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인도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잠잠 1년에 20cm씩 올라가지고 지금처럼 인도가 탁 붙으면서 위로 올리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1년에 2mm씩 히말라야 산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 땅덩어리하고 붙어 있다가 2천만 년 전까지 붙어 있다가 점점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동해가 생긴다. 이야, 이게 그 동해가 생겼는데 동해가 빙하기 때도 바다였던 거예요. 그럼 빙하기 때 동해가 바다였느냐, 육지였느냐? 호수였으면 빙하기 때 거기가 육지처럼 됐을 거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호수가 아닌 바다였기 때문에 그 추운 빙하기 때도 동해는 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고래가 이리 왔는지, 그 동해 바다에 와가지고 울산 앞바다에서 새끼를 놓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다. 어디까지? 멕시코까지 가는 거예요. 6,500km를 매년 지금까지.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가 얼마나 많았는지 흑산도에 가니까, 전라도 흑산도 있죠? 흑산도 아가씨. 흑산도만 나오면 이휘자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부르요. 예. 흑산도가 고래섬입니다. 지금은 고래가 저기 안 오지만 일제시대 때 그 사진을 보니까 흑산도에 고래를 잡는 포경선이 바글바글해요. 그래가지고 뭐 20m, 30m 넘는 대형 고래를 거의 일제시대 전체에 걸쳐서 1만 마리를 잡았더라고. 선생님 1만 마리면 고래 1만 마리. 고래하면 남자들은 포경 포경하고 연결해서 예. 포경 뭔지 아시죠? 예. 한라처럼 예. 까는 거. 예. 그거 해줘야 돼, 애들. 네. 그래 포경했는데
이야,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해봤어요. 다른 나라는요, 고래는 눈을 뜨고 봐도 고래를 본 적이 없어. 우리 민족은 수천 년을 고래하고 함께했다. 고래를 잡고 했는데 8,000년 전에 고래 잡을 때 17명이 타고 배를 타고 동해로 나와가지고 고래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남해에 가면 욕지도 이런 데도 다 고래 흔적이 있어. 고래 뼈 이런 게 발견돼요. 예. 유적지에. 그래서 저는 뭐 문명 이야기하면 야, 너 엄마 고래 잡아봤어? 야, 너 고래 잡아봤냐? 아니, 고래 봤냐? 중국 애들은 고래를 본 적이 없어요. 걔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어. 아니 무슨 저 내륙에 저 섬서성이나 청해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고래를 봐? 바다 올라오면 뭐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게 웅대한 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니까 그 고래를 따라서 알래스카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디로 계속 아메리카로 가.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우리 조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부색도 똑같고 말도 똑같아. 말도. 그래서 우리 저 김청애 회장님 말씀 아나콘다 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안아서 꼰다. 그 다음에 코브라. 고블이라는 거지. 코브라 배. 왜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 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도 마찬가지고 그 유전적인 DNA를 쭉 이어받았다니까. 그래서 말의 연금술사야. 언어가 표현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전 세계 11,000가지가 넘는 표현을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러시아 말이든 뭐든 우리 말로 다 쓸 수 있어. 그게 누가 뭐 세종대왕님 아니 세종대왕님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은 말의 어떤 연금술사처럼 표현을 잘했다. 잘했다. 그 유전적인 게 그게 쉬운 문명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 이 문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농사 짓고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초로 농사 지은 민족이야. 농사를 먼저 지었다는 건요, 이거는 그 의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젊은 애들이 알면 참 자부심이 생기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이야기 하면 뭐 관심 없어요. 싫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래버린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든 뭐 어떤 분들이든 간에 이 이야기를, 이건 이야기잖아.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이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옛날에는 뭐 그분들이 뭐 어떻게 전해줬겠어? 전한다라는 것이 후배들이나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 선조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할 때 좀 더 양념을 다 얹어가지고 이야기 잘하시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옛날에 하는 그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왔다. 옛날부터. 그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두뇌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해서 발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움이 없잖아. 옛날에는 전해주는 말로 옛날에 너 할아버지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때를 생각하면서 이
이 아이는 손녀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근데 지금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잖아.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뭔 어머니 이야기도 안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놈 자석이 하면 지가 잘못했는지 알아. 딱 아버지 할아버지 얼굴 표정만 봐도 아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네 뭐 잘못했는지 안 가르쳐줘도 지가 뭐 잘못했는지 아는 거야. 그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누가 언제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이렇게 안 물어본다니까. 이리 와라. 걷어. 그러면 걷는다고. 지가 뭐 잘못했는지 알거든. 에이, 살살 때릴 수 있어. 네가 엄마 살살 때리라고 안 해도 내가 엄마 사랑의 마음으로 살살 때리게 돼 있어. 그런데 살살 때리다가 그러면 더 세게 한 대는 때려줘. 한 대는 세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살살 때리지. 그게 자식과 부모 간에 통하는 뭔가예요. 메시지지. 시그널이. 그게 마음입니다. 아까 저분이 딱 하는데 제가 하트를 푹 하니까 하트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이심전심. 두 손으로 받으셨다. 이심전심. 야, 저분은 뭔가 센스가 예. 이 감이 참 좋으시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두 손으로 받았대요. 예, 예. 제가 이거 보내준 사람 저 인생의 평생의 처음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평생에 처음 보내드렸는데 두 예. 손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분이 계룡산 속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옛날에 이야기를 통해서 오래 잡았던 이야기도 전해왔고 그런 것들을 남기신 거예요. 예. 그 어디인가는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 말을 넣어보겠습니다. 예.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예. 알아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거 얼른 모아서 예.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 돈이 있을 때는 넣고 없을 때는 못 넣습니다. 예. 예. 요즘엔 카드 시대라. 그래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제 뭔가 논리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이게 했는데 결국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 벌써 차원 자체가 다른 역사를 걸어왔더라. 예.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와 그 다음에 문명 그다음에 우리가 풍습이라고 그러는데 그 풍습들을 보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풍습하고 이 어떤 그 깊이가 차원이 달라요. 그 표현이 차원이 다른 표현이더라.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우리가 IQ 105, 평균 105입니다. 평균. 예. 문명률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의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옛날에 했던 이 옛날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30억 개가 넘는 유전자를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유전자가. 아마 태초의 기억까지도 아마 유전적으로 가지고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까? 그래서 전 세계 문자 경연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1등이에요. 중국은 지금 컴퓨터 자판을 이게 골치 아파요. 지금. 한자를 가지고 이거를 영어로 해서 옮겨가지고 우리는 그냥 전 세계 언어 중에 제일 빠른 제일 빠른 거 제일 빠른. 이게 한글 언어가. 이게 컴퓨터에 010101 하는 것도 자음모음. 그래서 진짜 우리 민족은 컴퓨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다뤄. 예,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이게 왜냐면 자음모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는 010101이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런데 이 문자가, 이 언어가 지금 이 언어를 2000년 전에 각골 문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각골문 뭔지 아시죠? 거북이 껍데기, 거북이 배때기에다가 글자를 세 중국 그 언어 지역에서 나온 그 각골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바람 이러잖아요. 그 2000년, 3000년, 그 언어 지역이니까 거의 4000년 전에 그때 당시 바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예. 제 처남이 중어중문학과 석경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그 교수인데 북경대학교 박사과정 나온 교수. 우리 처남이 쓴 논문이 박사과정 논문이 노노 시대의 중국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의 중국어하고 노노 시대 2500년 전에 중국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했는데 180도 완전 다른 말이다. 180도가 아니고 예. 완전 딴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 2500년을 흘러오면서 지금의 중국어가 됐지 그 당시에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다른 말이 누구 말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글. 예. 그게 각골문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바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풍 이러잖아요. 중국말로는 풍이라고 안 그래요. 네. 걔들 말은 따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람 그러는 거고 풍, 바람 그러는데 걔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쓰는 거는 바람 풍자를 쓰는 거지. 이렇게 바람 풍자를 쓰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골문을 해석을 하고 따라 연도별로 계속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이 지금 현재 바람이라는 게 쭉 변천 과정을 거쳐 왔던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그 각골문이 발견될 당시에 그 각골문이 새겨질 당시에 바람 부른 게 바람. 그 현재 바람이죠. 요 바람을 했다고. 요 사이에는 엄청난 다른 말로 이제 됐겠지. 예. 됐는데 결국 바람이라니까. 지금 바람을. 예. 이게 와,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김총회 회장님 정도 돼야 원리를 알 수. 그래서 우리나라 강상훈 박사라는 그 언어학자 그분이 그 쓰신 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판살라스라는 유튜브 그 보면 그분이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지금 영국의 옥스포드 사전이라고 유튜브 쳐보시면 압니다. 쳐보세요. 옥스포드 사전이 지금 현재 옥스포드 사전은 100년간 만들어졌습니다. 사전 하나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고 1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언, 사투리 이런 걸 전부 다 수집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원을 찾은 거예요. 어원. 이 말에 인도의 까마스트라라고 하면 인도의 무슨 뭔 이야기를 하면 이 말에 어원이 어디였을까? 요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전을 만든 것이 옥스포드 사전인데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산스크리트 자체가 어인데 산스크리트 영어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원이 우리말이야. 그러니까 뛰어, 얻다, 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따 이런 거. 예. 아따 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런 이 해안가에 있는 이런 사투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거의 4만 자 정도가 어원이 우리말이더라. 자, 이 정도 되면 벌써 이제 좀 뭔가 좀 우리의 말이나 글 이런 거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다음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 우리나라 쌀처럼 좋은 쌀 없습니다. 네. 이런 거, 그다음 콩, 이런 것들 다 여기 우리가 먹고 있는 물, 와, 다른 나라 가보면 그냥 물을 못 먹습니다. 이게 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하는지, 물을 못 먹어요. 물을 끓여 먹어야 되고, 중국 가니까 끓여 먹는 게 참 문화가 좋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냥 물을 못 먹으니까 끓여 먹는 거지. 우리 그냥 먹어도 돼. 가다가 여기 가면 계곡에 가서 그냥 물이 콕 쳐갖고 그냥 먹으면 돼요. 옛날에 제가 광주에서 훈련 받을 때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논에 이렇게 뼈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물이 자락자락하잖아요. 물이 엄청 맑거든요. 개구리밥도 있고 한데, 그래가지고 하도 목이 마르니까 거기다가 머리를 콕 쳐갖고 이제 먹고 있으면, 여기 보면 개구리 알도 오고 도롱이 알도 이렇게 살살살살 밀면서 물을 팍팍팍 먹어요. 먹고 고개를 딱 들어보면 저 위에서 농약 치고 있어. 그래도 물은 시끄러운 맛이야. 우리나라 물은 한강물이든 뭐든 먹어도 돼요. 그냥 하도 별나게 그냥 배관에 녹이 끼었니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네. 공식 데이터가 나온 수돗물이 네. 대한민국 1등물이에요. 최고물이에요. 마리수 해가지고 그렇다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축복받은 건데, 뭔 놈이 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가버렸어. 너무 잘 살게 갑자기 잘 살게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런 것들이 다시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리시려는 마음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듣고 생각도 하시고 봉고차도 구매해가지고 놀러 가시려고 네. 모르겠는데 어제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마음이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음이 어딘가는 전해져야 된다. 어디로 전해져야 되냐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 전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보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 보니까 저 불황당처럼 보이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잖아요. 예.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보시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보시기에 참 좋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말을 해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얼굴에 화색을 갖추고 아주 믿음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말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해야지. 내 가족이든 누구 친구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 밝은 에너지를 자꾸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만세 할 수 있는데, 지뿔도 여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전부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기 조상을 생각도 안 하는 데다가 미워하고 헐뜯고, 그거 다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지. 예. 예? 그런 것들을 아직도 쓰고 앉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또 뭔가 잘못했을 때 기다려줄 줄 알고, 예? 참아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예. 근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냥 욕지거리를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욕하라고 그거다 인터넷 만들어줬나? 인터넷 만들어준 이유가 욕하라고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SNS에 아주 신났어. 어디 말 못하는 거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댓글에다가 그냥 아주 신났어. 그래 그것도 어디 가져와가지고 또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걔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또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다 지금 SNS상에서 상호 비방하고 비방 하고 이런 풍토로 가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것만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 그런 마음
이런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떤 나라야?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우리는 정말로 옛날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사지었던 나라야. 야,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야. 우리 말은 세계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말은 1, 2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유전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진 거야. 우리 진짜 대단한 민족이야. 좀 말 좀 아끼고 좋은 이야기 하고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 좀 한다. 쟤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두섭씨 오늘 뭐 군기교육 때 제가 보냈는데 야, 저 군기교육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제가 두섭씨 이렇게 어르신들 계신데도 좀 주접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군기교육 때 갔다 오면 또 잘 되어 있으면 제가 자료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강의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때가 돼서 이런 고명하신 장군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제도가 있었는데 문 장군님이야말로 양반 중에 양반이시다. 왜 그러냐? 문무경비왈 양이요. 충효경전왈 양이요. 문무경비왈 반이라. 그러니까 양반이란 그 원래 만든 취지가 충효도 겸비를 하고 문무도 겸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오늘 저는 80평생에 처음 들은 말씀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특히 여기 앉으신 인연 있는 분들께서 이 결실문명의 시대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또 결실문명을 열어가는 선도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여기 오신 걸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류 시원문명의 나라 대한민국 참 이게 아주 저는 주제를 보고 감복했습니다. 이게 열매 문명이 되기 위해서 열매 문명이란 처음에 뿌리를 심은 문명의 뿌리들이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을 때는 뿌리에 심은 것이 온통 다 올라오는 때입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책에서도 없었고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것을 장군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전해주시는 이 뜻이 매우 감사하고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뭐든지 좋은 것을 맞이하려면 이런 고비를 넘겨야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학교에서 있을 때도 매우 훌륭한 분이 오셔서 마침 하려고 하는데 내동 잘 나오던 이 기기들이 안 나와. 참 그것도 묘한 이치가 있어요. 예. 오늘도 역시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군기를 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후로 이것을 언제 어느 때나 딱 되도록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앞으로 자주 하여튼 모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세계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걸 발표해 오고 있어요. 책을 연구했더니 현장 답사를 했더니 사우스 코리아의 그 문명의 옛 시원 문명의 보고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고추장, 된장까지 발효식품, 뭐 케이크, 푸드로 해가지고 이것이 한국에서 전통 문화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일도 이제 산통을 겪는 새로운 세기가 열려갈 수 있는 그 산통을 겪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이 여명이 조금 지나면 이제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이 미륵세계가 펼칠 전 단계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우리 새마음 교육 지도사들께서는 이런 세류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앞으로 오기는 오는데, 그 얼음장 밑으로 아직까지는 얼음이 위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잠깐 겪어야 새봄이 오는 새물이 뜰 걸로 알아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오늘 강사님께서 긍정적인 생각, 또 칭찬하는 생각, 참는 생각, 이것이 새 마음으로 다 짜야 됩니다. 충효, 스승존경,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부리던 황금만능주의 그 무욕교폐하던 이 시대를 청산해야 새 세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 마음속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원자탄도 뭐 무섭다 할 수 있고 질병도 무섭다 할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불. 이 불이 원자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려운 것이 닥쳐왔을 때 내 속에 들어있는 욕심 성품이 작용하는 이 불을 끄기가 어려워서 그 끄는 방법을 모르거나 참을성이 없으면, 마음 발효를 할 줄 모르면 이 고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문명, 우리 자랑스러운 시원문명의 역사를 이 땅에서 꽃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강사님, 사실은 제가 모시기도 어렵습니다. 장군님을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 막 100명, 200명, 300명을 모셔놓고 모셔야 되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이게 때가 됐고 이런 말씀이 되실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이 방송이 이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살다 보니까 오래 잡는 거는 편집하세요. 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뜻깊은 강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박수 한번 다시 주세요.